제재 문제는 지금 아마 이제 손을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제 느낌인데, 혹시 여러분들 지난번에 왜 10월 30일, 10월 말쯤 돼서 코스피가 2,000 이하로 빠지고 그래서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우리는 몰랐는데 뭐 정권과 찌라시에 의하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세컨드리 보이콧이 걸려들었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쭉 났고, 그러고 나니까 JTBC에서 팩트 체크한다고 미 재무부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더니 황장수 뭐 그거 보니까 그게 아니고 황장수 씨가 원문을 읽는 걸 보니까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정도 수준인데, 뭐 뭐라 그 정도 나왔으면 이 미국이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유엔 제재위원회나 현직에 지난번에 그거 할 때도 그렇고, 현직에 있을 때 한 두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그때는 뭐 이명박 정부 때인데 미사일 사거리 협상 연장 한척 수석 대표도 해봐서 아는데, 미국 재무부나 뭐 제가 뭐 외교관님 그 자세는 몰라도 그냥 대강 재무부나 국무부에는 비약산 이런 데는 굉장히 자료를 많이 집중해 놓고 있습니다. 저 정도 석탄 저 정도 문제는 제가 봐서 거의 조사를 완료했거나 충실히 진행되고 있거나 하여튼 어떤 결말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 이전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스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재위는 뭐 자유한국당에 간다고 해서 뭐 아니고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이야기한 것은 석탄 문제가 또 오래 그랬으면 이게는 뭐 한국 그 산자부 공무원하고 무슨 남동발전 한전의 관계자 물어봐서 그거 뭐냐 몇 분 추궁하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끝이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그거는 흉내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제 유엔에 가라고 한 건데, 이제 이미 왜냐하면 그때는 트럼프 정부가 그걸 오픈시킬 정치적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사실은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반전의 기회를 잡는데, 이제 너희들 그거 놓치고 나면 이제 내년에 미국에서 하는 거 뒤에서 뭐 떠들어봤자 빚도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귀한 걸 정권을 잡아서 국민한테 주목을 받으려면 뭐 한 발 앞서서 뭘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뭐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해서 뭐 나빠지니까 막 갑자기 경제한다고 떠들어.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밖에 하시는 분이. 아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뒤늦게 먼저 선점해서 3, 4월 때 그 이야기를 하든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을 잡으려면 비전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비전 제시는 뭐냐면 미래 예측을 적어도 국민들보다 3, 4개월 앞서서 해야 돼요. 그럼 국민들이 보고 3, 4개월 후에 민주당 말은 틀리고 한국당 말은 맞거든. 그게 몇 번 쌓이면 한국당이 나는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신뢰성 있게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정권은 결국은 미래 비전을 제시해서 그걸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건데, 맨날 뒷북치는 거. 아니 자영업자 상황 안 좋다는 거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 어디 만들어서 신문에 다 난 거 떠들으면 웃기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건데 저는 이제 그 제재 문제는 그거였고, 인권 문제는 이미 제재 문제는 다 터져서 미국이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인권 문제 아직까지 간헐적으로 나오고 조용합니다. 현 정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특위를 만들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특위는 뭐냐면, 특위를 만들어서 저기 국회의원들 뭐 몇 사람하고 외부 전문가들 좀 불러서 무슨 대표 이런 사람한테 임명장 주고 사진 찍어요. 기자들 다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기자들 오라고 그래봤자 기사 나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진 주고 끝이에요. 그리고 한 번 회의하고 한 두 번 심심하면 밥 한 끼 먹고 끝이에요. 제 군사비 특위는 딱 한 번 회의하고 지금까지 안 합니다. 근데 북핵 특위는 좀 길어서, 그때 북핵 특위는 김무성이 그 위원장을 했는데, 그때는 처음에 3월달부터 모여서 그것한테 했었고, 그것도 결국은 무슨 자유한국당 입장 써달라는 거 국회의원들 거의 안 씁니다. 괜히 쓸데없이 외국 교수들한테 써달래가지고. 이제 저는 절대 자유한국당 특위가라면 절대 안 갑니다. 가면 이 사람들 사진 찍고 누구 당대표 사라지면 국회의원들 다 사라져. 교수들만 앉아있어. 그리고 우리 보고 뭐 해달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컨텐츠를 제공해주면 그 재료를 가지고 자기들 누구 만나고 싸워야 되는데, 나중에 싸우는까지 부탁을 해요.
요거 저 군사 이 합의서의 특이도 제가 여기 김병준이 하고 전부 다 모여서 말이야. 광 대표들 제일 원로인 백선엽 장군을 만나서 군에 이걸 좀 해고 이런 걸 해라. 아무도 안 해. 아까 말씀한 김태호 박사하고 한 우리 몇 사람이 나서서 지금 21일 하려고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특이 만들라기 겁나. 근데 이번에 만들면 제대로 돼서 끝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딱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국내적으로 뭐가 좋냐면 북한 인권단체들이 정부가 전부 다 돈 끊고 괴롭히고 해서 유명무실화 됐죠. 그 다음에 국제인권단체하고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다 끊어버렸죠. 그래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게 뻔합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트럼프한테 공격할 겁니다. 비핵화 약속도 엉성하게 받아서 미국 국내에서 짝퉁 갖다 놨고 북한의 인권을 뚱뚱이 말도 안 되는 저런 놈을 뭐 훌륭한 놈이라 그래놓고 막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더구나 하원이 장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지휘기다 막 불러서 청문회 합니다. 국정조사하고 기회입니다 우리한테. 트럼프가 절대 북한 문제를 야합을 못하도록 하면서 북한을 보나마나 트럼프가 비핵화 내놔라 인권을 개선시킬 거라 트럼프 입으로 놓으면 김정은이는 바로 미사일 쏴버릴 겁니다. 2017년 이후로 목을 재는 상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북한 핵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올해 북한한테 쏘가서 평화쇼한 거는 시대의 사기극이 되고 또 하나의 사기를 친 트럼프는 잔머리를 싹 굴려서 빠져나가서 그 책임을 시진핑과 문재인의 덤태기를 씌우면서 자기 빠져나갈 거고 그럼 민주당이 너 알면서 괜히 사기쳤지 아니야 나도 사기당했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미국이 어떻게 선택해 줄지 몰라도 문재인의 반역적 정책은 심각한 장애가 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뜨는 것보다 외신에 막 보도되고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 계속 보도되면 지금까지는 한국 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불편한 외신 보도를 거의 잘 안 썼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객관적 언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얘네들이 한 2년까지는 이제 잘한다는 걸 써줬는데 지금 신문이나 방송도 쪼리고 있습니다. 저보고 저기서 어제 PD 수첩이 저보고 출연해 달라는데 저한테 욕 바가지로도 먹고 제가 끌었거든요. 내가 좀 페이크 뉴스에 못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얘들도 다급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내년쯤 되면 언론이 이렇게 반합니다. 어느 정권이든 반쯤 지나고 언저리에 뉴스라고 하는 것이 얘들은 기본적으로 얘들도 좌파 우파도 있고 이런 거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 직업 생태계상 저것도 회사거든. 그러니까 이미 피떡이 된 못 나온 뭐 이명박 박근혜 더 해봤자 이제 기사도 안 되고 욕만 더 얻어먹잖아요. 요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기무사 욕만 먹잖아요. 잘 나온 놈 때리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처음에 자기가 내기는 좀 부담스러워도 외신에 난 거 틀려집니다.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두 개 나는 게 아니고 와락 나잖아요. 그럼 이게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자기가 이런 걸 딱 잡아서 경제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왜냐면 가장 위험한 것이 우리 이 부동산 법을 소위 말해서 우리 국민의 가계부채 이런 문제도 뭐 만들고 지금 소득주도 성장 특위 같은 거 만들어 떠들어봤지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뭐 뒤붙이면 뭐해. 그러니까 이 집가 우리 자산 거품의 붕괴 중국과 상호 의존성이 심화돼서 연관성이 있는 대한 안전망의 설치 그 다음 거기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우리의 통화 수합부터 시작해서 우리 금융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대책 그 다음에 북한의 인권특위 이런 걸 만들어서 계속 토의도 뭐 백스도 내놓고 미국도 갔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 수준으로 봐서 이거 만들려고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가루 만들고 사진 찍고 말고 해서 좀 사진 그런데 애국 시민들이 극복을 하면 이게 해가지고 반드시 그게 북한 인권 전문가 김태원 변호사 같은 분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인권 특위 아니야. 그런 분들 이렇게 들어가서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고
어영부영 하지 말고 당에는 돈도 있거든요. 그럼 출장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유엔 가서 그 인권위원회도 만나고 제네바도 뛰어가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그것도 국제사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뭐 받아주든 안 받아도 이미 제소되어 있지만 또 한번 제소를 하고, 필요하면 국내만 누구 뭐 도태우 변호사하고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권적인 참혹하게 했던 것을 훌륭하고 멋지다고 해준 거기도 그런 인권 범죄에 대해서 찬동을 해준 우리 국가보안법에 고무찬양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우리도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재인도 걸어버리고, 아니 대단한, 아니 여러 가지 변호사들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이게 뭐냐면 미국부터 우리 국민들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되더라도 될 리도 없지만 비핵화하고 인권은 남북 우리 민족끼리 사기 공조를 파기시키는 깜짝 강력한 범위라니까요. 그게 파괴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눈이 좀 그거 해도 남북 공조가 안 되면 우리가 공산화를 막는 결정적인 제어 장치가 되고 설사 그걸로 진행되다가 지금 같은 속도가 훨씬 속도로 뒤로 할 수 있고, 올해 과속에서 저지른 반역적인 증거가 그들한테 칼이 되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